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화방내 페인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까렌다시 뮤지엄 색연필 리뷰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재료들을 리뷰하고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앞서 제 채널에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 작품을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14종류의 오일 파스텔 및 크레용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교 갤러리 소프트 오일 파스텔 12색, 펜텔 일반용 오일 파스텔 12색, 까렌다시 네오 파스텔 12색, 파버카스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일 파스텔 12색, 반고우 오일 파스텔 12색, 시넬리에 오일 파스텔 12색, 문교 일반 오일 파스텔 12색, 크레타칼라 아쿠아스틱 수성 오일 파스텔 10색, 펜텔 비스타주 수성 오일 파스텔 12색, 까렌다시 네오컬러 2 아쿠아를 수성 크레용 15색, 문교 아쿠아렐 수성 오일 파스텔 12색, 문교 수채 크레용 12색, 문교 레일파스 크레파스 12색, 컬러앤코 르프랑 왁스 크레용 24색. 몇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12색을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동일 브랜드라도 수성과 유성으로 나뉘는 제품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색이 다양하면 그릴 때 당연히 편하죠. 그렇지만 전부 색이 많은 세트로 구매하여 사용하시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개수로 다양한 색을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4종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색상의 선명도, 부드러운 정도, 부스러기 발생 정도, 불투명한 정도, 밀착력 등을 살펴볼게요. 항상 작품을 하기 전에 발색표에 칠해서 색상이나 부드러운 정도를 미리 파악하시고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비교하며 나온 결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별의 개수가 그 브랜드의 좋은 점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징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브랜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 12색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발색이 좋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에요. 문교는 1946년 부산에서 작은 문구 제조 공장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분필이 대표적이죠. 이후 연구 개발을 통해 꾸준히 다양한 제품에 특허를 내왔어요. 그래서 타 브랜드의 고가 제품에 비교해도 크게 아쉽지 않은 높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소프트 오일 파스텔은 화이트, 살몬, 오커, 옐로우, 플레임 레드, 스칼렛, 옐로우 그린, 에메랄드 그린, 터콰이즈 블루, 코발트 블루, 러셋, 블랙 이렇게 12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방넷 사이트에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접착제가 묻어나지 않는 적당한 접착력을 가진 테이프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그리고 붙이실 때 테이프의 끝부분을 살짝 접어주시면 나중에 제거할 때 편해요. 본격적으로 인물을 그려볼게요. 먼저 나중에 수정할 때를 대비해서 흰색으로 밝은 부분을 모두 칠해줄게요. 살짝 오일 부스러기가 보이죠? 중간중간 손가락으로 밀착시켜주세요. 눈을 기준으로 묘사를 시작할게요. 240번으로 짙게 나오는 부분은 처음부터 꾸덕하게 발라주시고 다른 색과 적당히 섞어야 하는 부분은 힘을 빼고 이렇게 살살 칠해주세요. 그래야 종이에 다른 색이 칠해줄 공간이 남겠죠. 223번도 아주 살살 칠해서 다른 색을 칠할 공간을 남겨주세요. 찰필로 한번 부드럽게 펴주면 처음 칠했던 흰색과 240, 223번 색이 섞이면서 차분한 피부색이 나와요. 오일 파스텔의 부스러기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부드러운 마른 브러쉬로 털어내 주시면서 그리셔야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찰필의 끝이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사포에 문질러서 갈아주면 다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적은 개수의 색으로 대상의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섞는 색의 비율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밝은 살구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이트 70%, 레드 20%, 옐로우 10% 이런 식으로요. 탁한 블루 그레이를 만들기 위해선 블루 계열 50%, 화이트 20%, 플레임 레드 30%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비율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을 구성할 때 특정 색이 더 많이 섞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각 색의 비율을 조절해서 원하는 색을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 방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박 그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원색과 보색을 생각해서 만드셔야 해요. 저는 항상 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곳을 눈으로 설정하면 아랫부분인 코, 입술, 턱을 그릴 때 수월해요.
검은 눈동자를 칠하겠다고 블랙을 처음부터 사용하면 탁해질 수가 있어요. 블랙이라는 색의 입자가 다른 색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피부색보다 짙은 갈색으로 시작해서 가장 진한 부분인 블랙을 나중에 더 칠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어둡게 할지 조절하기도 쉽고요. 그림의 사이즈가 작아서 눈을 묘사할 때 유성 색연필을 묘사해 주시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칠할게요. 눈동자와 속눈썹으로 어둡게 기준을 잡고 나서 주변의 피부색을 조절해서 칠합니다. 콧구멍이나 주변의 근육은 찰피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펴주세요. 찰피를 사용하는데 자꾸 벗겨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찰필 끝에 오일을 한 방울 묻혀서 블렌딩 하시면 잘 돼요. 입술을 그릴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밝기의 차이를 주시는 것 꼭 체크해 주세요. 당연히 윗입술이 조금 더 어둡겠죠. 입술을 그리고 나면 치아가 밝아 보이니까 치아도 어둡게 칠해주세요. 치아의 모양을 너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돼요. 치아 주변의 어둠을 짙게 잡아서 외곽 형태만 나타나게 해도 충분해요. 입술 주변의 근육을 표현하면서 오른쪽 볼도 더 어둡게 칠해주세요. 빛이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볼의 밝기 차이에 신경 써주셔야 해요. 특히 오른쪽 볼은 코의 어둠과 짙은 머리카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턱과 목의 경계 그림자를 칠해서 얼굴의 전체 윤곽을 정리해 주시고 눈썹을 그려주세요. 눈썹도 바로 어두운 색을 칠하지 마시고 피부보다 조금 어두운 색을 선택하셔서 여러 번 겹쳐 묘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 1이 밝고 5가 어둡다고 가정하면 피부가 2 정도 돼요. 처음에 칠하는 눈썹은 3 정도로 넓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겹칠 때는 4 정도의 어둠을 3보다 좁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 정도의 짙은 색은 색연필로 한 가닥씩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계가 차곡차곡 쌓여서 눈썹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머리카락도 눈썹과 마찬가지로 블랙을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 여러 단계로 겹쳐서 해주셔야 외곽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물들듯 섞이거든요. 적당히 번지는 듯한 느낌이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조가 많은 부분은 살몬을 많이 섞고 아래 턱 부분은 블루 계열을 더 많이 섞어서 창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빛을 적당히 받아서 피부의 본래의 색이 잘 보이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리해 줄 수 있어요. 흰색 마카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칠해주세요. 특히 눈동자와 입술에 소량 넣으면 바로 생기가 돋고 사실적인 그림이 돼요. 마무리로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사용한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의 사용평을 해보자면
칠하기 전에는 표면이 조금 딱딱해서 계속 칠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워져요. 그림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 벗겨질 수 있으니 물티슈로 오일 파스텔의 표면을 잘 닦아내면서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감은 별 4개예요. 각각의 색들이 거의 발색력이 높고 선명해서 선명도는 별 5개예요. 뻑뻑하거나 뭉개질 정도가 아닌 적당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별 3개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의 부스러기가 좀 나오네요. 별 3개예요. 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자가 곱고 밀도가 높아서 불투명성이 강해요. 그래서 투명도는 별 2개입니다. 밀착력은 높은 편이에요. 다만 너무 많이 겹친 상태에서 힘을 주어 칠하면 기존의 색칠한 부분이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밀착력은 별 4개입니다. 별의 개수는 반드시 긍정과 부정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